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손오공이 어떠한 소원이든지 들어준다는 신비한 용의 구슬인 드래곤볼을 찾으러 다니는 부르마를 만나게 되면서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를 그린 작품 드래곤볼.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상골소년에서 모험을 떠나 세계를 구하는 영웅으로까지 성장하는 손오공의 장대한 스토리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도시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진 어느 깊은 산속. 전설적인 무도가라 칭해졌던 인물인 손오반은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우주선과 함께 떨어진 아이를 우연히 죽게 됩니다. 손오반은 보통 인간과는 다르게 꼬리를 가진 이 아이에게 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이 직접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아이는 너무나도 흉폭했기 때문에 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오공이 절벽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큰 사고임에도 믿을 수 없는 생명력으로 겨우 살아난 오공은 이전과는 정반대로 포악한 성격이 사라져 온순하고 착한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손오반은 손오공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키우는 한편 자신의 권법을 전수하고 신체를 단련시켜 주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손오반이 목숨을 잃게 되고 졸지에 혼자 남겨진 손오공은 손오반이 남기고 간 구슬을 할아버지라고 여기면서 홀로 씩씩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세계 최고의 기업인 캡슐 코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브리프 박사의 딸인 부르마가 손오공이 살고 있는 산을 찾아옵니다. 먹을 것을 구해서 집으로 가던 손오공과 우연히 만나 오공의 집을 방문한 부르마는 오공의 집에 있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드래곤볼이라고 말하며 놀랍니다. 부르마는 손오공에게 그 유품이 드래곤볼이라고 불리우는 물건이며 7개의 드래곤볼을 모으면 어떠한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공에게 말해준 뒤 자신과 구슬을 찾기 위한 여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손오공은 부르마가 드래곤볼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집을 떠나 여행길을 나서게 됩니다. 부르마가 찾아낸 2성구와 5성구의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4성구까지 총 3개의 드래곤볼을 확보한 오공 일행은 4번째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드래곤 레이더의 반응을 따라 이동하던 중 길을 잃은 바다거북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거북을 무사히 남쪽 바다에 데려다준 오공과 부르마. 거북은 오공 일행에게 살해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는 웬 노인을 등에 태우고 오는데요. 그 노인의 정체는 거북나라의 신선인 무천도사였으며 무천도사는 거북을 도와준 대가로 손오공에게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구름인 금부운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게다가 무천도사는 드래곤볼 3성구를 가지고 있었고 뜻밖의 행운으로 3성구까지 얻게 된 오공 일행은 다시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 서쪽 마을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3일 동안 달리고 달려서 서쪽 마을에 도착한 오공 일행은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오룡이라는 괴물을 물리쳐주는 대신 어느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드래곤볼을 받기로 약속하는데요. 오룡의 정체는 그럴싸한 겉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꼬마 돼지일 뿐이었고, 손오공의 힘으로 오룡을 제압한 오공 일행은 마을 주민에게서 드래곤볼 6성구를 획득할 수 있었고, 오룡 또한 동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6번째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프라이팬산이 있는 남서쪽을 향해 떠나는 오공 일행은 사막 지역을 지나던 도중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털어 살아가고 있는 악당인 야무치와 푸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야무치 일당이 습격해왔지만 손오공이 가위바위보 권법으로 야무치를 물리치는데 성공했고, 여행을 계속한 끝에 오공 일행은 드디어 우마왕이 지키고 있는 프라이팬산에 도착합니다. 알고 보니 우마왕은 무천도사의 제자였고, 우마왕은 무천도사가 가지고 있는 파초선만이 프라이팬산에 불을 끌 수 있다며 손오공에게 무천도사에게 파초선을 빌려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마왕의 딸인 치치를 만나 함께 무천도사의 집을 찾아간 오공. 하지만 파초선은 쓸 수 없게 돼버렸기에 무천도사가 직접 프라이팬에 불을 꺼주기로 약속하죠. 무천도사는 프라이팬산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몸속에 잠재해 있는 기를 한 번에 방출해내는 기술인 에네르기파를 시전하여 프라이팬산의 불을 단번에 꺼버렸고, 덕분에 부르마는 6번째 드래곤볼인 7성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드래곤볼은 1성구 단 1개뿐. 1성구를 찾아 서쪽으로 향하던 오공 일행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당인 피라우 일당의 기습을 받고는 드래곤볼을 빼앗겨버리는데요. 다행히도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4성구는 무사했고, 오공 일행은 드래곤볼을 노리고 뒤를 미행해온 야무치의 도움을 받아
구슬을 되찾기 위해 피라우 일당의 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공 일행은 성에 잠입하자마자 함정에 빠져 갇혀버리고 오공이 가지고 있는 사성구마저 피라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드디어 드래곤볼이 7개 모두 모인 상황. 정말로 어떠한 소원도 들어주는 용신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피라우가 소원을 말하려는 그때 손오공이 에네르기파로 뚫은 작은 구멍으로 오룡과 부활이 빠져나간 뒤 오룡이 피라우보다 소원을 먼저 얘기하는 기지를 발휘해서 피라우 일당의 세계 정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열받은 피라우는 오공 일행을 더욱 견고한 감옥에 가둬버리는데요. 모두가 망연자실해 있는 가운데 손오공은 보름달에 나타나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손오반 또한 그 괴물에게 밟혀서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해줍니다. 역시나 그 괴물의 정체는 바로 손오공이었고 우연히 보름달을 쳐다본 오공은 거대한 괴물 원숭이가 되어 피라우의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손오공의 약점이 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푸알과 야무치가 난동을 부리고 있는 괴물 원숭이의 꼬리를 잘라버린 덕분에 오공을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드래곤볼을 둘러싼 모험은 끝을 맺게 됩니다. 드래곤볼은 소원을 들어준 뒤 1년간은 단순한 돌멩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공 일행은 1년 후에 다시 모여 드래곤볼을 찾기로 약속하고 해산하게 되죠. 그렇게 부르마와 야무치, 오룡은 부르마가 살고 있는 서쪽 도시로 향하고 오공은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 무천도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도착한 거북하우스. 손오공은 강해지기 위해 머나먼 동쪽 마을에서 찾아온 크리링과 함께 무천도사의 제자가 되어 8개월 후에 열리는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목표로 열심히 수련하게 되죠. 생각보다 혹독한 무천도사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수행해낸 오공과 크리링은 드디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무술대회에는 야무치도 출전했었고 야무치 역시 예선을 손쉽게 통과해요. 그렇게 손오공, 크리링, 야무치는 8명만이 올라갈 수 있는 무술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셋은 수련의 성과를 드러내며 고군분투하지만 그들 말고도 제키춘이라는 초고수가 있었는데요. 제키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제1시합 상대였던 야무치를 손쉽게 제압하여 승리한 뒤 다음 상대였던 크리링마저 이겨버리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손오공 또한 뛰어난 실력으로 출전자들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고 이 과정에서 잘려나갔던 꼬리가 돌아오게 되죠. 드디어 손오공과 제키춘이 맞붙는 결승전이 시작되고 제키춘은 무천도사만이 시전할 수 있다는 에네르기파까지 사용하며 손오공을 압박했지만 손오공 또한 에네르기파로 응수했고 그렇게 둘은 치열한 격투를 벌이는데요. 시합에서 손오공이 약간 우세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더 시간을 끈다면 불리해질 것을 깨달은 제키춘은 숨기고 있었던 만국경천장이라는 비기를 시전해 오공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제키춘의 기술에 고통스러워하던 오공이 항복을 선언하려는 그때 오공은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보게 되고 또다시 괴물 원숭이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괴물 원숭이가 된 오공은 무술대회장을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키춘은 최대 출력의 에네르기파를 시전하여 달을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손오공을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시합이 재개되고 둘은 서로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린 결과 다리의 길이가 더 길었던 제키춘이 승리하게 되면서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우승자는 제키춘으로 결정되는데요. 알고 보니 제키춘의 정체는 두 제자가 자만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몰래 변장한 모습으로 대회에 출전한 무천도사였습니다. 그렇게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마무리되고 손오공은 할아버지의 사성구를 찾기 위해 부르마의 드래곤 레이더를 가지고 또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죠. 드래곤 레이더의 반응을 따라 드래곤볼이 있는 근처에 다다른 손오공. 하지만 그곳에는 손오공 말고도 드래곤볼을 찾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레드 사령관이 이끄는 세계 최고 규모의 범죄 조직인 레드리본군이었고 손오공이 바위 틈에서 손쉽게 육성구를 찾아내자 레드리본군들은 오공이 가지고 있는 드래곤볼을 강탈하기 위해 덤벼들지만 모두 손오공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들의 포격으로 근두운을 잃어버린 오공은 실버대령까지 묵사발로 만든 뒤 적들의 비행기를 빌려 타고 또 다른 드래곤볼을 찾아 북쪽으로 향하지만 북쪽 지역의 엄청난 추위 때문에 비행기가 얼어붙어 버리는 바람에 추락해 버리는데요.
다행히도 근처 징글촌이라는 마을의 소녀가 얼어 죽기 직전에 손오공을 구해주었고, 깨어난 손오공은 레드리본군의 화이트 장군이 마을 촌장을 인질로 삼아 마을 주민에게 드래곤볼을 찾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손오공은 자신을 살려준 보답으로 레드리본군을 무찌르고 마을 촌장을 구출해주기로 결심하고 단신으로 화이트 장군의 아지트인 머슬타워로 향하죠. 머슬타워의 강력한 부하들을 놀라운 실력으로 하나둘씩 격파하면서 탑의 꼭대기로 향하던 오공은 게로 박사가 만든 인조인간인 파루를 만나 그를 동료로 삼게 되고, 파루와 함께 화이트 장군이 있는 타워의 꼭대기에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화이트 장군의 비열한 계략으로 오공이 위험에 빠지지만 그로 인해 분노한 인조인간 파루가 화이트 장군을 한 방에 날려버렸고, 무사히 오공 일행은 마을 촌장을 구출해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손오공 덕분에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고, 오공은 몰래 파루가 가지고 있었던 드래곤볼 이성구를 손에 넣게 되죠. 하지만 머슬타워에서의 전투로 인한 충격으로 드래곤 레이더가 망가져버린 바람에 드래곤볼을 찾을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다행히도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근두우는 살아있었고, 손오공은 드래곤 레이더를 고치기 위해 부르마가 사는 서쪽 도시로 향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서쪽 도시에서 부르마를 만나 드래곤 레이더를 고친 오공. 마침 쉬는 날이었던 부르마는 손오공이 드래곤볼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렇게 둘은 다음 드래곤볼이 있는 남동쪽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드래곤볼을 노리는 레드리본군이 있었으니 남동쪽 바다에 있는 드래곤볼을 수색하고 있던 블루 장군이었습니다. 바다에 도착한 뒤 드래곤볼이 바다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오공 일행은 잠수정을 빌리기 위해 근처에 있는 거북하우스를 찾아가는데요. 무천도사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크리링도 동료로 합류하고, 셋은 드래곤볼이 있는 곳인 해적들의 버려진 기지로 향합니다. 하지만 블루 장군이 이끄는 레드리본군이 끈질기게 오공 일행을 추격해왔고, 오공은 혼신의 사투 끝에 블루 장군을 쓰러뜨린 뒤 드래곤볼을 찾아 동료들과 함께 무사히 해적기지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얻은 드래곤볼을 가지고 무천도사의 집으로 돌아온 오공 일행. 하지만 블루 장군 또한 살아남아 거북하우스를 기습하는 데 성공했고, 초능력으로 모두를 꼼짝 못하게 만든 블루 장군은 오공에게서 드래곤볼을 빼앗아 달아나는데요. 초능력에서 풀려난 오공이 블루 장군을 추격하고,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펭귄 마을에 도착합니다. 손오공은 그곳에서 최강의 소녀 로봇인 아라레의 도움을 받아 블루 장군에게서 빼앗긴 세 개의 드래곤볼을 되찾을 수 있었고, 곧바로 다음 드래곤볼이 있는 서쪽 지역으로 향합니다. 드래곤볼의 반응이 있는 카린탑에 도착한 손오공이 목격한 것은 옐로데런이 이끄는 레드리본군과 그들에게서 성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파부자였습니다. 우파부자를 도와 레드리본군을 격퇴한 손오공은 우파의 아버지인 보라에게서 드디어 할아버지의 형상인 드래곤볼 사성구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죠. 그때 레드리본군의 의뢰를 받은 세계 최고의 살인청부업자 타오파이파이가 오공을 습격해왔고, 타오파이파이는 우파의 아버지를 단번에 죽여버리고 손오공조차 손쉽게 쓰러뜨린 뒤 드래곤볼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다행히도 손오공은 따로 품 안에 넣어둔 사성구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우파의 제안에 따라 보다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신선이 살고 있다는 카린탑의 꼭대기를 기어오르기로 결심합니다. 하루를 꼬박 기어올라가 겨우 카린탑에 도착한 손오공은 신선 카린을 만나 3일간의 혹독한 수련을 받고 강해져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요. 타오파이파이 역시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구슬을 노리고 다시 카린탑에 와 있었고, 손오공은 놀라운 실력으로 타오파이파이를 해치우고 빼앗긴 드래곤볼을 돌려받는 데 성공하죠. 손오공은 드래곤볼을 모두 모아 죽은 아버지를 살려주겠다고 우파에게 약속한 뒤 내친김에 레드리본군을 아예 박살내버리기로 결심하고 2개의 드래곤볼을 가지고 있는 레드리본군의 본부로 향합니다. 한편 거북하우스에서 손오공이 레드리본군 본부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부르마 일행도 오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쪽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손오공은 혼자의 힘으로 레드리본군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드래곤볼은 단 1개뿐. 이상하게도 드래곤볼의 반응이 드래곤 레이더에도 나타나지 않아 막막해하고 있을 때 무천도사는 점쟁이 바바에게 도움을 청해볼 것을 제안했고, 오공 일행은 드래곤볼의 위치를 물어보기 위해 점쟁이 바바에게로 향합니다.
알고 보니 점쟁이 바바는 무천도사의 누나였고, 바바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5명의 격투가와 싸워서 이긴다면 공짜로 점을 봐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오공과 동료들과 힘을 합쳐 강력한 격투가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오공은 그 과정에서 죽어버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줄로만 알았던 손오반과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죠. 약속대로 바바는 오공에게 점을 쳐주는데요. 마지막 남은 일성군은 피라우 일당이 특수한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은 곧바로 피라우 일당을 찾아가 그들에게서 드래곤볼을 빼앗아 7개의 드래곤볼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우파와 같이 카린탑으로 날아가 용신을 불러내 마침내 우파의 아버지를 살려냅니다. 그렇게 소원을 들어준 드래곤볼은 다시 돌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오공은 3년 뒤에 있을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모두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홀로 수행을 떠나게 되죠. 그로부터 3년 후 각자의 방법으로 수련해온 오공과 동료들은 다시 열린 천하제일 무술대회장에서 만나 기쁨의 재회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였으니 바로 무천도사의 동문인 학도사와 그의 제자인 천진반과 처우주였습니다. 무서운 실력을 가진 천진반은 1회전에서 맞붙은 야무치를 쓰러뜨리고 제키춘으로 변장한 무천도사까지 이겨버리는데요. 한편 크리링은 처우주를 상대로 승리하고 준결승에서 손오공과 맞붙게 되고, 실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자 손오공의 약점인 꼬리를 노렸지만 3년간의 수행으로 꼬리를 단련해온 손오공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결승전에 오공과 천진반이 올라가고 둘은 서로가 가진 기술들을 전부 다 선보이며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는데요. 최후의 순간에 천진반이 기공포를 사용하여 시합장 자체를 날려버리고 그 공격을 가까스로 피한 손오공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천진반을 공격했지만 시합은 간발의 차로 천진반이 승리하게 됩니다. 천진반의 우승으로 대회는 막을 내리고 3년 뒤에 대회를 기약하며 모두가 모인 그때 손오공의 드래곤볼과 여의공을 대신 가지러 갔던 크리링이 정체불명의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크리링을 살해한 범인은 크리링 곁에 말하는 글자만을 남겨두고 사라졌는데, 그것의 정체는 먼 옛날 무시무시한 힘으로 세상을 공포에 빠뜨렸던 악의 결정체, 바로 피콜로 대마왕의 문장이었습니다.